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에 접어들은 김순자입니다. 제가 겪은 김치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는 오후였어요. 창문 너머로 돋아나는 새잎들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빴죠. 벌써 11번째 김장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김치는 저희 삶이었고 자식들을 향한 저희 마음이었어요. 특히 우리 아들 준혁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 지연에게 김치를 보내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기쁨이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지연이가 김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혼 초에 준혁이가 슬쩍 귀띔을 해주더군요. 엄마, 지연이는 김치보다 피클 같은 걸 더 좋아해요라고요. 그때는 그저 젊은 애들이 입맛이 없을 수도 있지. 언젠가는 김치 맛을 알게 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정성껏 담가서 보내면 이 맛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죠. 매년 김장을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김치독에 차곡차곡 김치가 쌓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치가 준혁이네 냉장고에 들어가서 지연이와 손주들이 먹을 밥상에 오를 것을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와 고추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양념을 버무린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삶의 기록이었고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덩어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하며 김치 한 조각에 울고 웃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는 김치 한 포기가 귀했고 어머니의 손맛이 곧 집안의 평화를 상징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며느리에게도 그런 풍요로움과 정성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힘들게 배운 것을 저희 소중한 며느리는 좀 더 쉽게 누리기를 바랐어요.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김장을 마치고 준혁이네 김치를 보내려고 전화했더니 지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김치 아직 많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직도 내가 보낸 김치를 다 먹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애써 지워버렸죠. 괜찮다, 예. 이건 내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담근 거라서 다르다. 얼른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연이의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를 저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편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젊은 세대의 솔직함 정도로 치부하고 싶었죠. 저의 정성이 전달되지 않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준혁이가 김치를 가지러 왔습니다. 아들이 김치통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부모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하고 스스로 위안했죠. 제가 키운 자식이 맛있게 먹고 그 자식이 아끼는 아내에게까지 제 정성이 닿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김치통들이 준혁이네 집에 도착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김치통들이 며느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었는지요. 저는 그저 주고 싶었고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제 마음이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그것이 늘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죠. 며느리의 희미한 거절의 신호를 저는 단지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로 생각하며 무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텃밭에서 허리를 굽혀 시든 상추를 솎아내고 있었어요. 따가운 햇볕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흙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죠.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며느리 지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평소 지연이는 급한 용건이 아니면 전화보다는 문자를 더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긴 메시지가 온 적은 드물어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 얼른 휴대폰을 들었죠. 화면을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김치 사진 한 장. 그 김치에는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제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가 보낸 김치였는데 저렇게 방치되어 곰팡이가 슬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지연이의 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꿰뚫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부터는 저희한테 김치 가져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첫 문장부터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사람 없어요. 애 보느라 화장실도 못 가며 사는데 무거운 거 갖다 버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불편함을 표하고 필요 없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주시니까 강요처럼 느껴져요. 지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안감과 의심, 그리고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강요했단 말인가? 내 평생 자식들한테 강요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안 먹고 다 버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코 오빠 남편한테 가져가라고 전화하셔서 억지로 가져오면서 부부싸움 했어요. 이번에 버리면서 또 오빠랑 크게 싸웠어요. 이 김장 김치 때문에 매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년째 한 번도 안 먹고 다 버리고 있었다고?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제가 보낸 김치가 그들 부부에게 싸움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정성이 그렇게 큰 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은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주고 싶은 마음은 어머니 혼자만의 만족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 김치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렇게라도 알려드려야 매년 똑같은 싸움의 뿌리가 뽑힐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혼자만의 만족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이 고작 그런 것이었단 말인가? 저는 너무나 큰 모멸감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억울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자식 잘 되라고,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베푼 정성인데 휴대폰을 든 손이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지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하지만 사진 속 곰팡이 핀 김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죠. 대체 내가 뭘 그리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에는 준혁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연이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메시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곰팡이 핀 김치 사진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어머니 혼자만의 만족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아들 준혁이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미의 상한 마음을 아들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죠. 준혁아, 엄마 좀 잠깐 볼 수 있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준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아니, 그냥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언제 시간 괜찮으니? 네, 엄마.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아들이 온다는 말에 저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준혁이는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니 제 마음을 몰라줄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준혁이가 지연이의 편을 들면 어쩌지? 그동안 지연이가 저에게 김치를 거절했던 일들을 준혁이가 알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상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말이 되어 준혁이가 왔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도 결국 며느리에게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이는 메시지를 읽고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준혁이의 표정에서는 놀라움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줄은 몰랐네요. 몰랐다니? 내가 지연이한테 김치 많이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다며? 그런데 지연이는 몇 년째 버렸다고 하잖니?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하고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엄마, 지연이가 김치를 잘 안 먹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워낙 정성껏 보내주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혀서 버리고 부부싸움까지 하게 내버려 뒀단 말이니? 저는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무시와 오해뿐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혁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며느리의 메시지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비참함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김치가 우리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지연이랑 김치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준혁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사랑이 아들 부부에게는 스트레스였고 신경전의 원인이었다니.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짐이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균열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저의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동안 제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하나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혁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묵과 며느리의 차가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평생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짐이었고 스트레스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김치를 받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손맛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매년 억지로 김치를 보내셨죠. 그때마다 저도 속으로는 이걸 언제 다 먹지, 맛도 없는데 하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말 없이 받아들였고 때로는 옆집에 나눠주거나 했었죠. 그런데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게다가 곰팡이 핀 사진까지 보내면서 거절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구식인 건가? 밤새도록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베풀었던 사랑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깊이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말처럼 혹시 제가 김치를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생각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죠.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며 보냈는데 하는 서운함이 북받쳐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니 작년에 남은 김치통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보낸 김치통들이 그들의 집에서 이렇게 곰팡이가 슬도록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강요했나? 지연이가 어머니의 김치 주고 싶은 마음은 어머니 혼자만의 만족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마치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거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심어놓은 배추 모종들이 옹기종기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배추들이 커서 김치가 되면 다시금 지연이에게 보내야 할 텐데, 이제는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무턱대고 김치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 저는 지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돌보랴, 살림을 하랴, 직장 생활까지 하는 지연이에게 김치통을 버리는 일조차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그리고 남편인 준혁이와 김치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내외에게 제가 베푼 사랑이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며 고뇌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 지연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그 생각에 미치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함과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지연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른이 주면 무조건 감사히 받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절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젊은 세대는 좀 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희미한 거절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큰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아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터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말을 꺼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김치가 곰팡이가
필 정도로 냉장고에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지연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웠을 겁니다. 아들 준혁이와의 부부싸움까지 감수하면서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던 방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외면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 고집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방식이 다소 거칠다고 느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준혁이네 부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지연이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게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제 사랑이 결코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마침내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들이 쉽사리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바쁘지 않니? 엄마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네, 어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지연이의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솔직한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보내준 김치 메시지 말이다. 엄마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그리고 생각도 많았어. 제 말에 지연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 엄마는 너희 생각해서 보낸 건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 하지만 며칠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과연 제 진심을 받아줄지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할지 알 수 없어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금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셨을까봐 걱정됐고요. 그런데 저도 너무 지쳐서 달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의 진솔한 고백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통화였지만 마치 지연이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그동안 고집만 부렸으니 내가 힘들었을 텐데도 말 못하고 참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엄마가 정말 못났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버거웠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진심을 들으며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들었죠. 그래,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 됐다. 다음부터는 너희 필요한 것만 보내줄게.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엄마가 뭐든 해줄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저희 관계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제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연이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낮 저를 괴롭히던 불안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과하자 지연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텃밭으로 나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배추 모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모종들이 탐스러운 배추로 자라 김치가 되면 준혁이네 보낼 생각에 설렜을 텐데 이제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김치에만 연연했던 건 아닐까? 김치라는 매개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죠. 사랑은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연이와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제가 일방적으로 김치를 보냈지만 이제는 먼저 지연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필요한 반찬 같은 거 없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렴.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연이도 점차 마음을 열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된장찌개 양념을 부탁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부탁하기도 했죠. 제가 해준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김치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지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뛰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제가 느꼈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따뜻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예전 습관이 불쑥 튀어나와 김치를 담글까 하는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연이의 메시지와 아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이제는 제가 베푸는 사랑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되기를 바라니까요.
저는 제가 김치를 통해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작은 도움 같은 것들로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사건은 저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치라는 작은 문제로 인해 잠시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치 사건을 겪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와도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분하게 식탁에 앉아 올 겨울에는 준혁이네 가족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김치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양념을 재워 보낼까? 아니면 지연이가 좋아하는 제철 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낼까 하고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여 만들고 보낸 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지연이와의 관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 제가 직접 담근 김치는 아직 부족해서요. 혹시 올해 김장하시면 조금만 나눔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필요를 표현하고 제가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줄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가 된 것이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하며 지연이와 함께 김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이도 이제는 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엄마, 이제 지연이랑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예전엔 저만 중간에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엄마랑 지연이랑 직접 소통하니까 제가 다 편하네요 라며 웃곤 합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안도합니다. 저희 부부의 갈등 때문에 준혁이까지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늘 미안했거든요. 이제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가족 모두가 편안해진 것을 보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겪었던 아픔과 혼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나은 시어머니, 더 현명한 어머니로 성장시키는 값진 교훈이 되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준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형태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침묵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베푸는 사랑이 준혁이네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핀 김치통으로 인해 아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났으니까요. 곰팡이가 핀 김치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드라마 기마라마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